그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본인이 과거 한 말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 2016년 9월 20일 날 전 국민 앞에 국회 TV로 생중계된 본회의석상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헌법 제218조 1항을 거론을 하시면서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국회에서 당들 간의 정쟁으로 개헌이 지지부진할 때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시절에 막 최순실 게이트의 위기에 몰리기 전이었죠. 개헌을 발의하셔라라고 주문했던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좋습니다. 그 기본 원칙은 예를 들어 뭐 분권형이다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가시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부 대통령 발의권, 개헌 발의권에 대해서 한때는 본인이 여당일 때는 강조하시다가 야당 되니까 이걸 상당히 비난을 하시고 현재 그리고 그 21일에서 26일로 5일 늦춘 것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요청을 하고 국회를 존중해 달라라고 한 것들도 받아들이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국회 일원으로서 우리 한번 다시 합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제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님은 상당히 이제 그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우리 국회의 품격, 또 정치 품격, 또 대국민 신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소간 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조금 더 좀 품격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워낙 지나친 종북몰이 뭐 좌파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피로해 계시거든요. 자, 두 분이 아까 15cm였는데 지금 한 30cm 정도 거리가 한 질문 할 때마다 좀 멀어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의원님하고는 뭐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가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바꿨다라는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께서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관제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 말 바꾸신 황 의원님 관제 개헌 좋다고 하셨던 분이 2년 만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까 말? 사실 그 자꾸 이제 여당에서 우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들 원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과거 발언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을 자꾸 문제 삼는데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의 발언의 취지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점이.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도 근데 개헌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헌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정치 지형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이제 시대는 바뀌고 또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는데 과거를 그대로 이제 현재의 잣대로다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높은 품격을 요구하시는데 여당의 품격과 야당의 품격은 확실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품격이. 우리가 그 여당은 약간은 좀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당 시절에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러려고 애썼어요. 황 의원님 그러셨어요.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늘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격하는 우리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반면에 하고. 야당은 어떻게 야당은 아무래도 이제 대여 투쟁이라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적절한 용어 구사라든지 또 국민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명확히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예전에 뭐 여당 원내대표처럼 하면 되겠어요. 전혀 뭐 그러면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예. 여야의 뭐 소위 말해서 정당의 시각을 넘어서서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라는 용어를 쓸 때가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있죠. 저도 걱정을 하는데 아.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불장난 정도는 할 수 있다? 네, 전뭐 할 수 있다? 표 의원님? 예. 불장난 정도? 불장난 오줌 싼다? 저 방송에서 자꾸 하려니까 좀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 뭐 저도 전반적으로 황영철 의원님의 그 말씀엔 동의하는데요.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하시는 용어의 수준이 적절한 야당으로서의 전투적인 그런 용어로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알겠습니다. 다른 시각입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 어쨌든 황영철 의원께서 상한가로 뽑아오셨고 지금 이제 여기에 맞서서 당을 이끌고 있는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은 상한가로 뽑아오셨단 말입니다. 네. 왜 상한가입니까? 우선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의 별명이 곰돌이 우거든요. 이렇게 풍모도 그러시고 참 둥글둥글하시죠. 예, 둥글둥글하고 맷집이 좋으시고 아. 소통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저희 당내 원내에서는 잡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대야 협상에 있어서 우선 사실 그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관행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야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강하게 예. 그 운영위원장을 안 주면 국회 일정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대야 협상을 위해서 포기를 하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본인 몫인 것을. 예. 그로부터 이후로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아직까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예. 대야 협상을 끊임없이 추진하시는 모습 대단히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세 번째로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이 개헌을 두고 국회와 청와대, 정부, 국민 또 국회 내에서도 각 당 간에 상당히 강한 그 이견과 갈등과 그 진척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21일 개헌 발표 발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강하게 예. 5일간의 여유를 닷새, 달라. 보류. 보류를 해달라. 어떻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운전자로 강대국들의 그 조율을 잘 이끌어내고 계시는 모습처럼 예.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운전자 같은 모습. 조정을 잘하고 있다. 조정을 참 잘하시고요. 잘하고 있다. 네, 각 그 야당의 정말 거센 푸틴, 시진핑, 아베 같은 그 원내대표들 누가 어떤 분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네.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건데 푸틴, 시진핑, 아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게 지형이 상당히 그런 격하고 어떻게 본다면 강한 캐릭터를 가지신 야당 원내대표 분들과 어려운 그 줄다리기를 하시면서 국회 운전을 잘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황 의원님 지금 고개를 살짝 돌리셨어요. 돌리지 않은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원식 원내대표 상한가. 약간 쏘아 보고 싶었는데 쏘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아베가 누군지는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비유만 한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우원식 원내대표를 표창원 의원님이 상한가로 뽑으신 분을 제가 또 뭐 하한가로 끌어내릴 수는 없고요. 오늘 아침에도 우원식 대표 오늘 새벽이죠. 저 오늘 인터뷰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랬어요? 우원식 원내대표 첫 순서였어요. 그랬어요? 오늘 많이 나오시네요.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제가 오늘 목욕탕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제 한 뭐 6시 반 정도면 두 분이 사우나 친구세요, 그러면은? 목욕탕 그렇죠. 친구, 국회 목욕탕. 친구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동지. 목욕탕 동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내가 그 목욕탕에 들어올 때마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일과에 찌든 모습,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원내대표 하기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이제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꼭 쏘아붙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제가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 할 때가 비교가 돼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집권당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상당히 이제 교분도 있어야 되지만 또 그러한 그 관계 나름대로 또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또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야만이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우원식 원내대표 시기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쓴소리란 기억이 없어요.
쓴소리를 예.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자, 여기서 네. 그럼 표 의원님 의견 네. 잠깐 들을까요? 네. 너무 쓴소리 안 하고 예스맨 하는 거 아니냐. 지금 황 의원 의견은 그러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면 예.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예. 일부러 쓴소리 하는 것도 또 문제거든요. 일부러 할 필요는 없다. 네. 쓴소리 지금까지는 할 게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쓴소리보다는 어떤 공조가 더 필요한 시기였고요. 상당히 힘든 국회 지형 안에서 예산안도 제때 통과 안 됐죠. 예. 대법원장 인사하며 대법관 인사하며 제대로 된 적이 거의 없어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파트너적인 성격이 더 강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본인이 과거 한 말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 2016년 9월 20일 날 전 국민 앞에 국회 TV로 생중계된 본회의석상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헌법 제218조 1항을 거론을 하시면서 예.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권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국회에서 당들 간의 정쟁으로 개헌이 지지부진할 때는 예. 국회에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언제 분이거든요. 그랬다고요, 그분이? 2016년 9월 20일입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당시 시절에 막 최순실 게이트의 위기에 몰리기 전이었죠. 개헌을 발의하셔라라고 네. 주문했던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다. 원내대표님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문제는 좋습니다. 기본 원칙은 예를 들어 뭐 분권형이다 예. 또는 뭐 어떤 형태로든 가져가시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점이.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수당이었고 집권당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는 취지를 담아서 예, 질문을 했던 건데 지금도 근데 네. 개헌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헌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방법에 있어서 달라진 정치 지형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너무 이제 시대는 바뀌고 또 네. 정치의 여러 가지 지형이 바뀌었는데 과거를 그대로 이제 현재의 잣대로다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예.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높은 품격을 요구하시는데 예. 여당의 품격과 야당의 품격은 확실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가 네. 여당은 약간은 좀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당 시절에 그러셨어요. 네, 저는 그러려고 애썼어요. 네. 황 거야. 누가 뭐라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정부 대통령 발의권, 개헌 발의권에 대해서 한때는 본인이 여당일 때는 강조하시다가 야당 되니까 이걸 상당히 비난을 하시고 현재 그리고 21일에서 26일로 5일 늦춘 것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가 청와대 요청을 하고 국회를 존중해 달라라고 한 것들도 받아들이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국회 일원으로서 우리 한번 다시 합의해 봅시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서 이제 물론 이제 황영철 의원님은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김성태 원내대표님 말씀을 딱 듣다 보면 우리 국회의 품격, 또 정치 품격, 또 대국민 신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다소간 저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조금 더 좀 품격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워낙 지나친 종북몰이 뭐 좌파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그러셨어요. 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늘 야당이 하는 목소리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우리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반면에 하고 야당은 어떻게 야당은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대여 투쟁이라는 주어진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적절한 용어 구사라든지 또 국민들이라든지 또 언론에서 명확히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예전에 뭐 여당 원내대표처럼 하면 되겠어요. 전혀 뭐 그러면 설 자리가 없게 되겠죠. 그런 측면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만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예. 여야의 뭐 소위 말해서 정당의 시각을 넘어서서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건 좀 지나치다라는 용어를 쓸 때가 나올 때가 가끔 있거든요. 있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있죠. 저도 걱정을 하는데 아. 김성태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필요해 계시거든요. 자, 두 분이 아까 15cm였는데 지금 한 30cm 정도 거리가 한 질문 할 때마다 좀 멀어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뉴스당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예, 의원님하고는 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 우리 당의 이미지를 바꿨다라는 황영철 의원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께서는 뭐가 그렇게 달라졌는가. 관제 개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왜 말 바꾸신? 황 의원님 관제 개헌 좋다고 하셨던 분이 2년 만에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까 말? 아 사실 그 자꾸 이제 여당에서 우리 그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도자들 원내 지도자들에 대해서 과거 발언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제 홍준표 대표의 과거 발언을 자꾸 문제 삼는데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굉장히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당시 대정부 질문의 발언의 취지는 개헌을